네, 오늘은 이제 멀티플 리그레이션 마지막이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회기 거의 다 한 거예요. 어차피 뒤에 부분은 이제 레메디라고 해서 진단 부분이나 뭐 이제 다이аг노틱스에서 진단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되게 장치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분들은 이제 기말고사 때 많이 외우시면 되고, 이제 증명 과정이 좀 빡세서 어차피 제가 그 뒷파일 드린 거에 그 회기 정리라고 강의하는 파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기말고사 때 따라가시면 되고, 오늘도 그냥 과정 자체는 비슷한데 뭐 새로운 개념 조금 나오니까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네. 그 이제 바디필 이그젬플 별거 아니고 우리가 그냥 쓰게 계속 쓰던 예시예요, 예시인데,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회귀 개수들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멀티플 리그레이션에서 각각 이제 심플 리그레이션이랑 추정을 했을 때 똑같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앞에는 쭉쭉 넘길 건데,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y를 됐어. 점점점 그리면 거기서 오디오 끊기. 저기 그 네, 여기까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심플 리그레이션을 이렇게 했고 멀티플 리그레이션 이렇게 했을 때 베타랑 알파랑 감마가 계수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림이 쪽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positively correlated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x1이랑 x2 이제 설명 변수끼리 이제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는 그림이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고, 이 두 개가 얘네 둘이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x2가 이쪽이 있고 x1이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그림 그릴 때는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원 벡터고 x 벡터 이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차원을 많이 그릴 수 없으니까 이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 그려보면 이제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얘처럼 양의 관계로 펼 수도 있고, 그냥 서로 둘이 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직각이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만드는 스페이스가 이제 오소고널 하면 이런 스페이스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제 이거는 알아만 두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소고널 프레딕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오소고널 프레딕터라는 건 말 그대로 직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직교잖아요. 벡터 스페이스에서 직교한다는 거는 독립이랑 비슷하게 보셔도 똑같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독립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수학이 없는 이런 멀티플 리그레이션 모델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x1부터 xk까지 이 모든 이제 독립 변수들끼리 서로 이제 직교한다면 그럼 b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orthogonal 한다는 의미는 이제 컬럼 벡터끼리 다 직교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쓰면 y는 x 베타라고 썼었고 그 입실론 쓸 수 있죠. 이제 뭐 n 곱하기 1, n개의 지금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x라는 이 매트릭스에서 지금 벡터겠네요. 이 벡터가 지금 스팬하는 이 매트릭스에서 컬럼 벡터들끼리 서로 스팬하는 공간이 다 이제 풀 랭크가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x랑 어떤 x에 대해서 우리가 x 트랜스포즈 x를 썼을 때 0입니다. 이게 내적인데 내적을 하면은 0이 돼서 독립적이 되고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0이라는 게 아니라요. 어떤 A랑 B가 있는데 1부터 K 안에 들어가는 이 두 개가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LS 있을 때 매트릭스 형태에서 그 인버터블 하는 걸 되게 중요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플랭크가 돼서 잘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보시면 x1 트랜스포즈 x1 이건 정의가 잘 돼요. 근데 A랑 B가 다른 경우에만 정의가 안 된다. 정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0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y-햇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서로 직교하는 것들끼리는 이제 다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부터 xk까지 다 직교를 하니까 다 쪼개서 y x1 햇에 y x2 햇에 다 더해서 y xk의 햇까지 나온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와이스 월서고널 케이스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건 x1부터 xk까지 다 직교하는 다 쪼갤 수 있는 경우였어요. 근데 블록와이스 월서고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x를 어떤 블록으로 나눴을 때 그 블록끼리는 이제 직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xa라는 벡터가 xa가 x1부터 3까지 있고 xb가 3부터 7, 4부터 7이겠네요. 4부터 7이고 xc가 8부터 11이에요. 그럼
얘네들끼리는 서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쓰려면 y-햇의 뭐 xa 더하기 y-햇의 xb 더하기 y-햇의 x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끼리 블록끼리 독립이라는 거지 x 안에서 이제 x1부터 x1, x2, x3가 서로 독립이냐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거는 x라는 x끼리 x 벡터끼리 서로 독립이고 곱소분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 그 제가 따로 드렸죠. 파일 2개 올렸는데 그거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벽을 느끼고 회기를 접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다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R 코드를 쓰는 건데요. R 코드를 써서 예시를 보는 건데 이런 모델이 있어요. 이런 모델이 있고 x1부터 x3까지 인터셉트랑 슬로프가 모두 있는 그냥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태로 이제 우리가 회계를 그려서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x1의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b1이죠 이 값이. b1이 4.334라는 값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를 쭉 넘겨 보시면 on the other hand 나오고 이제 새로운 회계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뭐냐면 m1.23이란 거 뭐냐면 x1 이게 지금 y에 해당한 거죠. x1이라는 설명 변수를 x2랑 x3랑 이제 1은 인터셉트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색 원벡터 가지고 피팅을 시킨 거예요.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y라는 걸 이제 y라는 통일 변수를 우리가 피팅을 시킨 건데 얘는 x1이라는 설명 변수를 가지고 피팅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가지고 또 이제 회계를 할 거냐면 이거 RESID가 이제 잔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금 위에서 했던 잔차에다가 여기 이 회기에 잔차를 넣었다는 뜻이에요. 2일 뺀 건 인터셉트 텀 제거한 거고요. 이거 참 제거해도 상관없고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따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좀 안하다 할 수 있어요. Y라는 걸 회계를 피팅을 시킬 건데 원래는 X1, X2, X3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 잔차를 가지고 피팅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안 하다 할 수 있는 거 아는데 그냥 일단 이거 지금은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 내가 잔차로서 피팅을 해봤는데 어? 그때 에스티메이트가 4.334로 똑같이 나오더라. 얘가 뭐냐면 B1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모든 x를 가지고 피팅했을 때 x1 값이랑 얘는 지금 x1이 없는 거죠. x1을 x2, x3로 피팅을 한 거니까 x1을 x2, x3로 피팅을 한 다음에 그 잔차를 해봤더니 값이 똑같이 나오더라. 이거 우연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그거죠. 그 우리가 회기를 시켰던, 피팅을 시켰던 잔차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읽냐면 x1을 뭐 원 벡터랑 x2랑 x3 벡터로 피팅을 시켰을 때의 잔차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자라고 나오는데 이제 제가 혹시 몰라 써놨습니다. x1은 어떻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피팅을 시킬 수 있는지 그냥 똑같은데 이 부분만 좀 달라요. 이 부분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귀할 때 입실론 텀이 오죠. 입실론 텀이 안 오고 지금 얘는 랜덤이잖아요. 근데 이 전차 텀은 랜덤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주어진 데이터에서 x1이 x2랑 x3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럼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게 정의된 값이지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잔차랑 값들은 다 주어져 있는데 x1부터 x2, x3는 다 랜덤이 아니고 주어진 값이거든요. 그래서 입실론이 아니고 그냥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잔차로 놓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델을 생각해 보겠대요. 이게 방금 우리가 했던 거죠. 위에서 두 번째로 서머리를 리그레션을 돌렸던 건데 그러면 이 잔차를 이제 설명 변수로 하는 y를 모델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매트릭스 생각하면서 프로젝션을 좀 달았어요. 이제 햄 매트릭스가 있었고 이제 햄 매트릭스의 반대에 존재하는 이제 I-H라는 매트릭스가 있었어요. 햄 매트릭스는 뭐냐면 모델 스페이스로의 프로젝션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I-H는 뭐였냐면 얘는 모델 스페이스에 직교되는 공간으로의 프로젝션이라 그랬고 모델 스페이스에 직교되는 공간은 뭐였냐면 잔차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잔차 공간으로의 프로젝션이었어요. 비주얼 스페이스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여기 알파1에 해당하는 추정량이 이 알파1 햇이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던 일반적인 회기식에서 B1이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잔차가 생각해보면 x1이라는 걸 1벡터, x2 벡터, x3 벡터로 스팬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써놨는데 지금 이 잔차가 만들어내는 공간은 1, x2, x3가 스팬하는 공간이랑 직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혹시 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 생각해보면 모델 스페이스랑 리시듀얼 스페이스 할 때도 이 둘이 교집합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한 번에 이제 둘이 직교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기호, 이 적합 기호를 쓰면 하나의 공간을 또 생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잔차 공간이 말하는 건 1, x2, x3가 만들어내는 공간이랑 당연히 올소곤을 하고 직교하니까 결국 얘랑 합쳐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1, x2, x3랑 1을 합쳐서 만든 공간은 여기 스페이스에다가 여기 스페이스를 이제 적합을 해주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 스페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모델 스페이스로 가지는 y-1, x2, x1, x2, x3라는 공간이 결국 이 두 개가 y-로 가는 공간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고, 그래서 모델 스페이스 두 개가 겹치는 게 없이 직교를 하니까 여기 각각 회계를 때려버리면 상관이 없겠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얘네끼리 다 오소곤을 하면 우리가 쪼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뭐랑 지금 얘랑 만드는 공간이랑 얘랑 만드는 공간이 지금 오소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해당하는 게 x1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곤을 하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해당하는 회기식이 이거였죠. 그래서 그대로 써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베타 1 햇이랑 알파 1 햇이랑 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보면 첫 번째 이 식이죠. 이 식은 x1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x1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보면은 1벡터랑 x2 벡터랑 x3 벡터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y 햇 있잖아요. y 햇. 얘는 y의 리니어 커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얘도 1벡터랑 x2 벡터랑 x3 벡터의 리니어 커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x1 벡터가 관여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x1 벡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x1 벡터가 남는 게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봤던 것처럼 전체를 내가 피팅을 시킨 거랑 오소고널한 스페이스 두 개로 피팅을 시킨 거랑 그 값이 똑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에 해당하는 개수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x1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1이랑 알파 1 햇이랑 베타 1 햇이랑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4.334라는 개수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혹시 오늘 다 이해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써있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x1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이 부분 전차로 적합시킨 이런 y 햇이 베타 1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얘가 알파 1 햇이랑 똑같아진다라는 거고 밑에를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은 어차피 다음 감은 있으니까 다시 볼게요. 그래서 K의 멀티플 리그레션은 결국에는 심플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랑 똑같다. 어디냐면 여기다. XK가 빠져 있죠. XK가 없는데 여기로 이제 Y를 이 잔차로 적합을 시킨 공간에 잔차로 시킨 회기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죠. 멀티플 리그레션 K번째 독립 변수의 개수는 그래서 써 있습니다. 멀티플 리그레션의 회기 개수인 BK 햇은 베타 K 햇은 additional contribution of xk on y를 말한대요. 어떤 다음이냐면 xk가 다른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조정된 다음에 그 다음 추가적인 기호가 뭐냐라고 나왔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변수들로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 제거했을 때 xk 오로지 얘가 y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중회계에서 회기 개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오소고널한 스페이스에서는 회귀가 쪼개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추정량이 똑같아지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일단 첫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알기 쉽게 표현을 해봤는데,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그리던 그림이랑 좀 달라요. 원래 x 벡터를 그리고 원 벡터를 그렸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1, 2, 4, 1, x2, x3가 만드는 스페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x1에 해당하는 이 잔차 공간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직교한다고 했고, 얘네 둘이 만들어내는 스페이스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 큰 스페이스를 제가 파란색 원으로 그렸고, 그게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모델, 전체 모델 스페이스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해볼게요. 이 점 뭐죠? 이 점? 이 점은 어떤 원벡터랑 x2, x3가 만들어내는 그런 리니어 컴비네이션이고, 이 점을 제가 y 해시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 진짜 y랑 이 y랑 이 y 해시랑 빼면 이 거리 자체는, 이 벡터 자체는 y에서 y에서 뺀 거니까 잔차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잔차냐면 x1을 빼고 1, x2, x3만 가지고 한 잔차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겠죠? 그러고 이 파란색은 전체 모델 스페이스에서 잔차를 꽂은 거니까 우리가 알던 그 잔차예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 벡터 왼쪽에 있는 이 벡터부터 볼게요. 이 벡터는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 벡터랑 여기 벡터랑 여기 벡터랑 더해서 이 전체 벡터가 됐죠. 그럼 벡터 합 공식에 의해서 얘는 당연히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아까 잔차에다가 b1 곱한 거, 이거 아까 그 사실 이거죠. 알파 1에다가 원래 이게 됐어야 되는데 이 x1 이게 됐어야 돼요. 근데 이제 왜 b1이 붙은 거냐면 이 공간 위에 있어요. 이 지금 이 벡터 위에 있는 건데 이 벡터 위에 있으니까 스칼라벨을 곱해서 이거 강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 알파 1 해시 b1이랑 똑같은 거 알았으니까 이 벡터는 결국에는 b1 곱하기 이 잔차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벡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새로 기능 나왔던데 이 벡터랑 기능이 똑같아요. 그래서 벡터를 보면은 이 벡터는 뭐였냐면 이거였죠. 이거였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 이거였다. 이게 그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잔차 공간으로 y랑 이 y랑 이 y는 전체고 방금 우리가 봤던 거는 잔차 공간만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y에 이걸 넣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얘는 1이랑 x2랑 x3로 설명하는 부분이고 얘는 이 잔차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랑 같고 얘의 다른 표현이 이거예요. 얘랑 이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직관적으로 안 와닿잖아요. 잔차를 적합시킨다는 게 좀 이제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잔차의 적합값이라는 게 말이 안 나와서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이거랑 같다고 외우시고 얘는 마지막에 얘랑 같다라고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잔차의 적합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잔차로 적합이 이해가 되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거죠. 타겟이 얘인데 나머지랑 얘네가 다 지금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쪼개지고요. 그래서 잔차로서의 타겟으로의 잔차랑 타겟 제외한 그런 적합값을 더하면 우리가 원래 모델 스페이스가 됐었고 얘랑 같다고 했었고 또 얘랑 같은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같다는 거를 보시면 그러고 이제 나중에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원벡터 그러니까 이제 원벡터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쓴 경우에도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 y, x2, x3래요. 이렇게 나와도 당연히 인터셉트에 해당하는 원벡터는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네 이제 네 모델 스페이스 쪼개지는 것까지 이해를 해봤고 오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B1, B2, B3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얘를 보면은 얘도 지금 인터셉트가 없죠. 근데 인터셉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도 지금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얘는 x1이 없고 얘는 x1에 대해서 전차를 쓴 거니까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B1에 이 잔차를 곱해준 거고 이 값은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구한 이거에다가 이거를 곱해준 거였다.
이 0 더해졌잖아요. 이 0 더해진 게 뭐냐면 어차피 잔차는 인터셉트가 아까 뺀 이유가 상관이 없고요. 잔차 다 더하면 0입니다. 그래서 인터셉트 텀이 0이 돼요. 그래서 아까 RS 코드 쓸 때도 1 뺀 것 같고, 그래서 0은 그냥 잔차합이 0이라서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x2가 없고 얘는 지금 x3가 없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개수들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랑 똑같은 말이 써 있는데 이 사정회귀에서 어떻게 회귀개수들을 해석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거부터 보시면 아까랑 써 있었어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써 있던 거랑. 그래서 이제 x1부터 xk를 제외한 다른 거를 이제 다 조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가 xk가 y에 대해서. 근데 이 과정에서 조정이라는 걸 씁니다. 다 이제 다 기어도를 뺀다는 앱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여기 멀티콜리니얼리티라고 나오는 다중공산성 문제예요. 이제 다중공산성이 독립변수들끼리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때 생기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x1이랑 x2라는 데가 프레딕터가 있는데 얘네들이 비슷해요. 그러면 얘네 둘이 주는 효과가 비슷하다 보니까 y가 x1에 의해서 변하는지 혹은 x2에 의해서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다중공학성을 조금 제거하는 문제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오늘은 제거를 하진 않을 거고 이런 문제를 이제 9단원, 10단원에서 배우실 겁니다.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썸 오브 스퀘어라는 새로운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 없습니다. 일단 그림 같은 거 보지 말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x1만 사용했을 때 SSR이랑 SSE가 있고 두 번째 썼을 때는 SSR이랑 SSE가 이제 x2만 썼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둘 다 썼을 때입니다. SSR은 당연히 오르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둘에 비해서 이 값이 당연히 높습니다. SSE는 반대로 무조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얘네 둘보다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엑스트라 썸 스퀘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떤 변수가 원래 있었고 이 변수 말고 어떤 새로운 변수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썸 오브 스퀘어가 늘어나는가 혹은 줄어드는가를 우리가 엑스트라 썸 오브 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XSR, X2 기분 X1인데 항상 이제 기존이 이어야겠죠. 기존이 있고 X1이 있을 때 X2가 추가되었을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둘이 같이 있었을 때에서 SSR 혼자 있을 때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같이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처음에 내가 X2만 넣었어요. X2만 넣었는데 X1도 넣었더니 둘이 같이 했을 때가 이만큼 있었대요. 그러면 이 파란색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이 파란색만큼 늘어난 게 엑스트라 썸 스퀘어고 그래서 우리가 노테이션을 쓸 때는 x2가 원래 기분이고 x1이 새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씁니다. 절대로 이 파란색 박스가 x1의 SSR이 아님을 생각해야겠죠. 왜냐면 둘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둘이 독립이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방금 SSR 관점에서 말한 건데 SSE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x2 혼자 썼을 때 이만큼 이제 SSD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X1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제가. 그러면은 SSD가 줄어들 겁니다. 그 줄어든 게 이 파란색 네모만큼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이 남은 네모 부분만 X1이랑 X2가 같이 있을 때 SSE겠네요. 그럼 이 부분이 엑스트라 썸업 스퀘어고, 그러니까 SS 입장에서는 줄어든 썸업 스퀘어죠. 그래서 어차피 노테이션 똑같이 SSR 기준으로 씁니다. SSE 기준으로 쓰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SSR 기준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SSE 기준으로 볼 때는 얘는 대신 반대로 옵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는 걸로. 그래서 하나만 넣었을 때보다 두 개 넣었을 때 SSE가 더 작으니까 빼주고 어차피 그 값은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려놨는데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그려놓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트라 썸 오브 스퀘어가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엑스트라 썸 오브 스퀘어는 되게 많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SSR의 증가분 혹은 SSE 감소분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항상 여기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기분이고 이게 뉴입니다. 몇 개가 와도 상관없어요. 기분 뉴고 그래서 SSR 같은 경우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고 외우시면 되고요. SSE 같은 경우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준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큰이고 작. 근데 조금만 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준다.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은데
얘는 세 개죠. 세 개인데 x1이 원래 있었고 이게 기분이고 U가 이 두 개가 추가된 거죠. 그리고 SSE 관점에서도 원래 얘밖에 없었는데 새로 추가되니까 늘더라. 그 사이를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는 경우도 그냥 기분이 두 개고 새로 하나 추가해 준 거고 여기서 기분이 두 개고 새로 하나 추가해 준 걸 뺀다 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아요. 이거 뭐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읽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x1, x2인데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x1, x2, SSR을 먼저 더하고 x3가 들어왔을 때 그 sum of square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1, x2, x3의 SSR은 원래 두 개만 있을 때의 SSR에서 이게 기분인 상태죠. S1, X2가 기본인 상태에서 X3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늘어났냐?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형광선이 친 부분은 이것도 쪼갠 거예요. X1 있을 때 하나 구하고 X1 있는 상황에서 X2 들어온 거 구하고 X1, X2 있는 상황에서 X3 온 거 구한 거니까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은 식인데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뭐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을 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X1 있을 때 지금은 얘도 어떤 의미냐면 x1이 있을 때 x2를 먼저 넣어놓고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는 x1이랑 x2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s3 하나 넣어주고 이게 엑스트라 썸 스퀘어고 그다음에 민 스퀘어 구할 때는 앞에 이제 new 새로 들어온 거에 자유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얘는 하나 들어왔으니까 하나로 나누고 얘는 두 개 들어왔으니까 두 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SSR은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옛날에 한번 본 건데 안 가셔도 됩니다. 어디 제가 갖고 왔어요. 그 리듀스드 모델이랑 풀 모델 할 때 우리가 테스트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리니어 모델이어서 베타 1이 0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베타 1이 0일 때, 형 베타 1이 0이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H 제로를 리듀스드 모델로 두고 풀 모델을 이제 H1으로 두고 이렇게 모델을 비교하거나 혹은 그 베타 자체에만 비교를 하는 t-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거의 그냥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SSE 이거는 뭐였냐면 기억이 나실 줄 모르겠는데 리듀스트 모델의 SSE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전체 풀 모델 SSE의 extra sum of square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랑 똑같거든요. 그 대충 그려볼게요. 밑에 그려놨나? 밑에 그려놨다. 제가 그려놨네요. 풀 모델이 있고요. 리듀스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본 거죠. 1번이 이제 Y에서 Y 이제 리듀스트 모델 뺀 거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핑크색 부분이 풀 모델에서 Y까지니까 원래 우리가 알던 SSE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얘네끼리 뺀 거. 얘네끼리 뺀 걸 더하면 엑스트라 썸 오브 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 제곱하면 얘 제곱에 얘 제곱이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얘를 이제는 엑스트라 썸 오브 스퀘어로 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엑스트라 썸 오브 스퀘어는 풀 모델에서 리듀스드 모델 뺀 거고 그걸 다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풀 모델에서 리듀스드 모델의 SSR 뺀 거 혹은 SSE를 뺀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와 보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SSR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은 항상 기분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을 이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기분이라고 볼 수 있고 얘네를 U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대로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항상 U가 오고 기분이 오고 얘는 지금 U랑 기분 다 합친 U랑 기분 다 합친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어, 혹시 여기까지 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으니까 나가볼게요. 오늘 빨리 끝낼 수 있을라나? 아무튼 자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였냐면 엑스트라 썸 오브 스퀘어 배웠고요. 서로 오소고널일 때는 SSR 쪼갤 수 있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리듀스드 모델이랑 풀 모델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썸 오브 스퀘어를 쪼갤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이제 새로운 걸 배울 건데 이제 uncorrelated predictor라고 서로 상관되지 않은 아까 멀티콜리니어티 얘기할 때 서로 이제
x들끼리 상관관계가 있으면 해석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니 이제는 없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centered variable, 이 중심화가 된 중심으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표준화죠. 중심화가 된 이런 베리어블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원래 x에서 x들의 평균을 빼준 거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센터가 되면요. 이거 우리가 센터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나오는데 센터가 되면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대요. 근데 얘랑 여기서 넘어가는 건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할 거고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y에서 쪼갤 수 있다는 것은 그 두 모델 스페이스들끼리 서로 직교하는 경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얘는 원벡터랑 나머지 x 스타들이랑 직교를 하니까 얘가 만드는 스페이스랑 x가 만드는 스페이스랑 직교한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센터드면 원벡터랑 직교입니다. 외우셔도 되고 증명은 간단하게 써놨는데 둘 다 센터를 했어요. 둘 다 센터를 했더니 지금 y 발을 이쪽으로 넘기면 우변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y 마이너스 이거 베타1을 b1으로 바꾼 거고 b1x가 b0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랑 지금 이거죠. 이거 더한 거고 지금 이것만 남으니까 b0여서 절편이 사라져서 절편이 사라진다는 말은 뭐냐면 원 벡터가 관련이 있는 인터셉트랑 관련 있는 공간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벡가 이제 센터들을 시켰으면 1과 직교, 원벡터랑 직교를 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센터드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여기까지가 센터드예요. 근데 또 다른 조건 하나 갖고 올게요. uncorrelated라는 새로운 조건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드면 uncorrelated라는 얘기가 아니라 센터이면서 uncorrelated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x들이 uncorrelated면 나중에 하겠지만 이 x 스타들 센터가 된 이 새로운 변수들도 다 uncorrelated가 됩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건 독립이란 뜻이고 독립이라는 거는 스페이스 내에서 오소고나라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아직 설명 안 했는데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되면은 모두 원벡터랑도 직교고 x 스타 서로끼리도 직교니까 각각 쪼개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쪼개는 거 혹시 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왜 저게 둘이 같아지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센터가 되면 왜 같은 모델 스페이스를 생성하는가? 이거 맨 처음에 1장에 나왔던 얘기인데 another derivation이라 해서 제가 안 하고 넘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y 바 빼고 x 바 빼고 그다음에 다 더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랑 같은 식인데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제곱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곱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더해줘야 되는데 이거 서메이션 하면 0이고요. 이거 서메이션 하면 0입니다. 그래서 0이에요. 이렇게 보는 경우가 첫 번째도 있고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SSTO 관점에서 yi 스타에서 yi 스타를 써보면 yi 스타는 yi에서 y에 뺀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서메이션을 써볼게요. 얘는 서메이션 yi에서 ny가 뺀 거죠. 근데 ny바는 서메이션 yi. 그래서 0이 돼요. 그래서 그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0이라는 뜻이거든요. y바가 0이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여기 0 되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 스페이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x들로 만든 스페이스랑 센터를 시켜서 x 스타가 만든 스페이스랑 똑같은 모델 스페이스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얘네가 만든 획이랑 y햇이랑 얘네가 만든 획이랑 만든 y햇이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운 게 센터드 하면은 같은 모델 스페이스가 나오고 uncorrelated 센터가 되면 같은 모델 스페이스가 나오면서 무조건 원벡터랑 직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소건널이 되면 다 쪼갤 수 있다까지 했어요. 그래서 SSTO랑 SSTO 스타랑 똑같아집니다. 네, 그러고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subscure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x1부터 xk까지 뭐 센터를 쓰든 뭘 쓰든 간에 베타의 표준값은 많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x, y가 둘 다 센터가 됐으면 베타에서는 0이 된다. 중심이 0이 인터셉트가 0이 되는 거고, x만 센터 됐으면 베타에서는 이제 y 바가 된다라는. 여기까지는 그냥 뭐 이거 읽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 줄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뭘 썼냐면, 자, 오소곤을 하면 쪼갤 수 있다. 센터드 베리어블은 원벡터랑 직교를 하고, 그리고 원래 x랑 x 스타랑 센터가 된 거랑 모델 스페이스가 똑같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썸 오브 스퀘어는 다시 위에 올라가서 제가 올라 엑스트라 썸 오브 스퀘어는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왜냐면 원벡터를 우리가 기분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쓸 거예요. 어렵지 않고 그냥 식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쉽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썸 오브 스퀘어 관점에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드는 모델 스페이스랑 얘가 만든 모델 스페이스랑 똑같았어요. 그냥 x랑 센터가 된 x랑 모델 스페이스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델 스페이스가 동일하니까 이런 식의 식을 써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백 써둘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y hat 1이랑요 y hat x1 스타 쭉쭉쭉 가서 xk 스타까지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벡터랑 이 센터랑 오소고날 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얘는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uncorrelated를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x들끼리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같은 모델 스페이스를 가지는 x 스타들에서도 상관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오소고다라는 얘기니까 얘네도 다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쪼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쪼갠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또 이제 어떻게 쪼개느냐? 어떻게 이렇게 쪼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를 전개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이거죠. 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쭉쭉쭉 뭐 F까지 할까요?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이거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A 제곱 더하기 F 제곱까지 있고 뒤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어디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차피 x1 스타부터 xk 스타까지 다 오소고널이거든요. 얘네들끼리 곱한 값은 무조건 0입니다. 오소고널 하니까. 얘는 이제 아까 했었죠. x1 트랜스포즈 x2는 무조건 0이다. 이 둘이 다르면. 이렇게 돼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 이제는 이 제곱놈을 바꿔서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반대 방향이거든요. 원래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썸 스퀘어 관점에서 반대로 돌린. 여기까지 괜찮아요. 반대로 돌렸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얘네 각각이 SSR X1이 되고 얘는 XSR XK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uncorrelated다. uncorrelated predictor 사이에서는 SSR을 내가 하나하나씩 쪼개서 써도 문제가 없더라를 이렇게 증명을 길게 한 겁니다. 이게 그 센터드랑 uncorrelated랑 섞여서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자면 센터드면 얘는 뭐다? 얘는 뭐였냐면 원벡터랑 직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스페이스가 동일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uncorrelated는 뭐였냐면 얘는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가 0이었어요. 그리고 쪼개기가 좋았습니다. 절대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센터드라고 해서 uncorrelated가 절대 아닙니다. 센터드란 조건이 따로 하나 있는 거고 uncorrelated라는 조건이 따로 있는 거고 이 둘이 합쳐지면 정말 좋은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됐고 뒤부터는 근데 어렵지 않아서 한번 쭉쭉 나가고 조금 쉬다가 해볼게요. 좀 어렵지 않아서 그 이제 아까 그거요. SSR 그 아주 조금만 더 하게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 좀 많네. 아주 빨리 해볼게요. 이거는 근데 툭툭 치고 넘어와서 아까 보면은 이제 자 아까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죠. 리듀스드 모델 한 거랑 풀 모델 한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생각해 보면 베타1이 0인지 아닌지에서 항상 말을 했어요. 결국에는 심플 리니어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해결하는지 아닌지 의미가를 파악하는 용도였으니까 한 건데 그러면 그래서 항상 이때 식을 한번 볼게요. 식을 한번 보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뭐지? 공유가 멈췄네 지금. 이거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녹화는 되고 있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F스타 이 통계량을 구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리듀스 모델의 SSE에서 풀 모델 SSE를 빼는 여기 이거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엑스트라 썸 스퀘어랑 똑같더라 라고 해서 그냥 이게 엑스트라 썸 스퀘어 바뀐 게 끝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F 통계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내가 그냥 엑스트라 썸 스퀘어로 보겠다 그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 모델을 리듀스드 모델에 A는 그냥 알파입니다. 알파 그냥 알파인데 제가 써놨어요.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어떤 리듀스 공간에 몬 공간에 더해서 풀 모델이 될 거잖아요. 그 몬 공간에 해당하는 게 알파 A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리듀스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알파라는 공간에 더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SS 이렇게 나오죠. 아까랑 사실 똑같습니다. 이 두 개 합친 거에서 원래 기본 스페이스 리듀스를 뺀 거. 근데 얘는 SSE를 뺀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가 됩니다. A랑 R이랑 합치면 풀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이래서 우리가 썸스퀘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읽고 넘길 건데 비슷하죠. 베타 3가 0인 경우 아닌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멀티플이니까 굳이 베타 1을 안 쓰고 베타 3를 보겠다는 거예요. 했더니 여기는 이제 기분을 빼는 거고 엑스트라 썸스퀘어였으니까 얘는 지금 여기가 그 x3가 뉴죠. 뉴고 U랑 기분을 다 합친 이런 걸 이게 풀 모델이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유도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n-3인 이유는 지금 원 벡터, x1 벡터, x2 벡터 얘가 이렇게 해당하는 거고요. 얘는 x1, x2, x3에다가 그 원 벡터까지 해서 총 4개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 써놔도 지금 여기도 1 안 썼죠. 1 안 썼는데도 인터셉트, 상수항 텀 있는 거 생각을 해주고 또 어차피 계산 과정 자체는 똑같아서 이건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똑같죠? 엑스트라 썸 스퀘어니까 1, 2가 있을 때 3가 들어와서 어떻게 변하는가 리듀스 모델이랑 풀 모델을 비교해주는 부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트라 썸 스퀘어를 나타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전체가 다 0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전체가 다 0이면 H0는 그냥 인터셉트 하나 있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별로 안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H1 얘는 풀 모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데이터라고 말하면 여기서 베타를 말하는 건데 이게 그냥 베타 1부터 베타 P-1까지 다 들어간 경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냥 강제로 이제 컨디션 걸어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엑스트라 썸 스퀘어 입장에서 보는 거를 선호하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MS랑 MSE가 그대로 나오고 이런 제도를 따른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풀 모델이고요. 전체 다 있는. 지금 엑스트라 썸 스퀘어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지금 인터셉트 텀만 있을 때 나머지 변수를 다 추가한 이게 엑스트라 썸 스퀘어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이 페이지, 요거 페이지를 이제 일반화하는 게 이제 이 페이지인데 이번에는 특정 아까는 베타 3가 0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베타 K에 대해서 0이라고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럼 기분은 뭐였냐면 베타 K를 제외한 모든 게 기분이겠죠. 그래서 1부터 P-3까지 있는데 K가 없는 거예요. 그게 리듀스드 모델이고 거기에 베타 K가 지금 0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니까 뉴로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1로 나누고 있죠. 지금 이 엑스트라 썸 스퀘어의 자유도는 U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로 나눴으니까 MSR이 되는 거고 그 SSE는 풀 모델이니까 M-P여서 전체 SSE가 되는 거라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온다. 뭐 결과는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도 F랑 T 제곱이랑 똑같다. 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딱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이거는 이제 방금 뭐 했냐면 하나가 0인 경우, 전체가 0인 경우 했으니까 몇몇 개가 0인 경우를 봐야겠죠. 몇몇 개가 0인 경우는 이겁니다. 그 0, 베타 0이 아니고 1이겠죠. 1부터 큐브를 하시겠으니까 Q-1까지는 다 0이 아니고요. Q부터 P-1까지 0인 경우를 볼게요. 그럼 얘가 리듀스드 모델이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아까 그 어떤 공간 합치면 풀 모델이 되는 그 공간을 A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분이 1부터 Q-1 여기까지가 리듀스드 스페이스고 여기가 지금 새로 들어온
Q부터 P-1까지 이 공간이 되니까 얘도 엑스트라 서브스퀘어로 쓰는 거고, 얘는 당연히 그냥 풀 모델의 SSE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얘도 똑같이 MSR분의 MSE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이어지는데 그대로 끌고 와서 이제 서브스퀘어, 지금 우리가 엑스트라 서브스퀘어로 써서 그렇지 얘는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풀 모델에서 리듀스 모델의 SSR을 뺀 거, 이거였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Q가 1부터 Q-1까지 있을 때 지금 Q 하나만 추가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은 X1부터 XQ까지 있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씩 보면은 X1부터 XQ까지 있을 때 Q 더하기 1 더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X1부터 XQ 더하기 1까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서 얘는 보면은 여기까지는 뭐 X1부터 X P-2까지 있었겠죠. 그리고 얘는 마지막에 P-1에 더해주는 식으로 이렇게도 SSR을 늘려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SSTO를 나눠줄게요. SSTO를 나눠주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여기다 나누는 거죠. 여기서 SSTO를 나눠줍니다. 이 식에서. 별게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SSR 이 식이라 그랬잖아요. 저 보면 SSR에 F에서 풀 모델 SSR에서 리듀스드 모델의 SSR을 빼는 거고 이게 SST로 나눈 거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결정계수였어요. R제곱. R제곱은 SSTO분의 SSR이었습니다. 그래서 풀 모델의 R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기호고 풀 모델의 그러니까 Y를 X1부터 XP-1까지 피팅을 시켰을 때 SSTO라는 의미고요. R제곱이라는 의미고 이 같은 경우는 리듀스드 모델이죠. 그래서 원벡터 X1부터 XQ-1까지 이제 피팅을 시켰을 때 그때 R제곱을 의미합니다. 뒤에는 SSE였잖아요. 풀 모델이 SSE였으니까 SSTO분의 SSR이 1-SSTO분의 SSE였습니다. 그래서 SSE였으니까 이런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SSTO 나눠주면은 이게 SSTO고 이가 SSR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유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식이어서 그래서 지금 노테이션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했냐면 처음에 엑스트라 썸스퀘어 문제 설명했고 오소고나라면 쪼갤 수 있다 설명했고 센터드 베리어블이랑 언코렐레이티드 베리어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 모델이랑 리듀스드 모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엑스트라 썸스퀘어를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했어요. 네, 좀 이제 10분 쉬고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네, 다음까지 한 게 이제 R제곱까지 봤어요. 대신에 R제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SSTO분의 SSR까지는 맞았는데 이런 기호가 나와 있으면 네, X1부터 XP-1까지로 표기한 거. X1부터 XQ-1까지 표기한 이거는 노테이션이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구나 보면 돼요. 근데 그 다음 거가 문제인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랑 다릅니다. 자, 이거는 coefficient of partial determination이 나왔죠. 그래서 편 결정 계수 정도로 보는데 자 이제 한글로 써놨습니다. 영어 저도 잘 못해서 x2로 그러니까 x1, x2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럼 r제곱 y1바 2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항상 이건 기분이죠, 기분. x2로는 내가 설명을 못하는 것 중에서 x1이 추가됐을 때 얼마나 설명이 가능한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만 설명했을 때보다 두 개로 설명했을 때 더 좋겠죠. 근데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명 못한 거 비율 중에서 x1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더 설명력이 증가했을까를 비율로 나타내는 게 coefficient of partial determination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같아요. 자, 이게 마지막 결과만 보면 SSE x2분의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원래 x2만 썼습니다. x2만 썼어요. 그랬더니 SSR 이만큼이고 SSE가 이만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x1까지 들여왔더니 이만큼까지 늘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 빨간 거 비율에서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빨간 거 이 x2가 분모가 돼야 되고 이 늘어난 extra sum square가 분자에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거 대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도 그냥 extra sum square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똑같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 위에 거랑 헷갈리지 말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determination 나왔으니까 correlation도 나와야겠죠. 항상 correlation 제곱했으면 determination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가 그 sin b 이게 붙어요. 자,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오늘 복귀하느라 이제 1시간 걸렸는데 이거는 그 오늘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해를 못해도 괜찮고 어차피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니까. 잠시만요. 뭐 마이크 켰나? 아, 켰네요. 그러면 자, 천천히 해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제 partial correlation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는 x2 혼자 있을 때 x1이 얼마나 더 설명을 잘해주는가였는데 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다 제거하고 y랑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y1, 2, 3라고 돼 있잖아요. ry1 바 2, 3. 그러면 x2, x3의 영향을 제거를 하고요. x1이랑 y랑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인데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천천히 해볼게요. 자, 뒤에 거부터 x1 이거 되게 많이 봤죠? 전차 x2랑 x3로 설명을 하고 얘네들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입실론 대신에 이걸 썼어요. 이 잔차를 썼어요. 그리고 이거랑 그냥 y의 잔차랑 이 코릴레이션, 샘플 코릴레이션을 한 게 이 값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 두 잔차 벡터의 벡터 코사인 값입니다. 이해가 안 될 텐데 자, 그 샘플 코릴레이션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이죠. 왜냐하면 상관관계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코사인도 생각해보면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사인으로 본 이유는 우리가 선형대수와 그 프로젝션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만 드릴 테니까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차피 교수님이 똑같이 한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자, 리듀스드 모델이 있고 풀 모델이 있어요. 리듀스드 모델 뭐로 잡냐면 아까처럼 x1 빼고 1 벡터랑 x2랑 x3 벡터가 스피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풀 모델은 당연히 x1까지 넣어놓은 공간이겠죠. 근데 자, 그러면 이거 첫 번째 이 빨간 점은 리듀스드 모델에서 적합값이고 이 두 번째 빨간 점은 풀 모델에서의 이제 빨간 그 적합값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쓰면 당연히 잔차가 두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잔차가 두 개 나올 건데 이 핑크색 잔차는 우리가 원래 알아야 되는 풀 모델의 잔차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이 리듀스드 모델의 잔차라고 볼게요. 여기까지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아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이 스팬이 이 공간이랑 잔차가 스팬하는 공간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잔차가 스팬하는 공간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그 잔차가 이거였고요. 그리고 이 길이를 우리가 b1을 곱해서 그 스칼라 값을 곱해서 벡터를 줄여줬어야 되는데 그 스칼라 값이 그 x1의 개수가 되는 회귀 개수가 되는 베타 1 해 그러니까 b1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잔차랑 b1g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란색을 f라고 두고 핑크색을 E라고 두고 이 잔차를 내가 G라고 할 건데 잔차에서 우리가 원하는 B1 곱한 걸 B1 곱하기 G를 H라고 줄게요. 자, 그 코사인 몰라도 되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봤거든요. 자, 코사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게 여기 세타라고 두면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이 두 개의 코릴레이션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만 특별히 코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F랑 G의 내적을 일단 쓰고요. 그리고 F랑 G의 놈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예요. 이거 그게 아니네. 이게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럼 내가 G를 H로 바꾸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H가 뭐라 그랬냐면 B1에다가 G를 곱한 형태예요. 지금 우리는 뭐랑 보고 싶냐면 이 벡터랑 이 벡터죠. 지금
이거를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거 혹은 이거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이 H 벡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얘랑을 보는 거니까 얘랑 얘랑 둘이 만드는 이 세타의 그냥 코사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H를 그냥 B1주로 바꾼 거예요. 그쵸? 그러면 보면 얘 B1은 그냥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내적이니까. 근데 얘 지금 놈이잖아요. 얘도 나올 수 있는데 놈 딸고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이제 약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약분을 해야 돼요. 근데 절대값이 음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에요. B1이. 그냥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올 땐 1로 나오겠죠. 왜냐? 놈이니까. 그러니까 약분을 했으면 1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인이 부호니까 이 부호를 고려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가 항상 붙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도출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얘는 우리가 엑스트라 썸 스퀘어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F랑 H에 이걸 보겠습니다. 얘네들의 코사인 세타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정의되냐면 H는 지금 이거는 그 벡터 합입니다. H랑 2 더하면 벡터 F 나와요. 여기까지 될 것 같고 그러면 F를 제가 H 더하기 2로 정의를 하고 H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거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H랑 얘랑 그 직교예요, 직교. 직교해서 그냥 H 놈의 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루트 씌워서 제곱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H제곱은 F제곱에서 U제곱을 위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F예요, F. H는 지금 이제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 제곱은요. 아, 잠깐만. H제곱 미안합니다. H제곱 얘 제곱은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뺀 거예요. H제곱은 F제곱에서 E제곱 뺀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F랑 E가 뭔지 볼게요. F는 우리가 원래 아는 잔차 제곱의 합입니다. 그렇죠? 원래 Y에서 미안합니다. 이거는 이 세 개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리듀스트 스페이스의 그 리듀스트 스페이스의 잔차죠. 이거 제곱하면은 SSE의 리듀스트 스페이스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단위 생산 바꿀게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고 얘가 SSE의 F가 될 거예요. 제곱하면 여기는 SSE의 전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지금 리듀스트 스페이스였고 얘가 풀 모델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랑 똑같냐면 방금 위에서 본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이고, 이거랑 똑같습니다. 전체 풀 모델에서 리듀스트 모델에서 리듀스트 풀 뺀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은 이거 제곱하고 루트 씌워서 사인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이 샘플 콜리레이션이랑 똑같다라는 건데 그럼 왜 이제 이 기하학적 관점에서 아니 그러면 언제 이게 이 그림에서 세타가 음수가 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코사인 값이 y가 여기 있는 경우에요. y가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그림을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렇죠? 둔각이 됩니다. 둔각이 되면 코사인 이렇게 되나요? 오랜만에 그리는데 코사인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90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수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B1의 이 B1 이거 그 회귀계수의 부호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오늘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무리라는 거 알고 있고 대신에 수업 때 한 번 들으면 이제 그때 그 말이었구나를 깨달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기까지고 그 다음 뒤에는 별거 없습니다. 라운드 오프 에러라고 해서 반올림 에러죠. 자 이제 반올림 에러가 언제 커지냐? 왜냐면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 계산하면 빡세니까 반올림을 좀 하는데 X 트랜스포즈 X가 이제 거의 싱귤러한 경우 이러면은 사실 뭐 인버스를 못 만드니까 에러가 커지고 그리고 이제 X 트랜스포즈 X가 이제 그러니까 피처 간 단위가 X 간의 단위가 뭐 다르면 라운드 오프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단위가 다른 게 써 있거든요. 이건데 X1이 이제 $1000 단위예요.
x2가 센트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스케일링 안 해주면 상식적으로 봐봐요. 센트가 달러 되려면 100배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 데이터만 봤을 때는 x2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 왜 크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해석이 좀 어려워지니까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 수업 시간에 진짜 아무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자 얘는 1000달러 얘는 1000달러예요. 얘는 센트입니다. 자 달러로 맞춰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00x1이 x1 스타다. x1 프라임이다라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봐봐요. 얘 1000달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만들려면 1000분의 1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1000을 곱해줘야 됩니다. 혹시 이해가 더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수업 들을 때 다들 뭔 생각했냐면 x1이 1000달러다. 달러를 맞춰줘야 된다. 그럼 원래 단위에 1000분의 1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였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써놨어요. 10센트를 1달러로 만들려면 100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려면 100을 나눠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센트가 1달러 되려면 얘는 0.1달러잖아요. 그래서 100을 나눠줘야 돼요. 이해됐죠? 이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3000달러는 얘 1000달러라는 달러를 단위를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3000달러가 되려면 100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관처럼 그 1000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1000을 곱해줘서 새로운 x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좀 맞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는 스탠다드라이즈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표준화 시키면 라운드 오프 에러도 좀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엘리멘트들 간에 단위가 안 맞는 경우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correlation transformation형이 존재해요. 그래서 yi를 이제 평균으로 빼고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표본 표준 편차죠. 그리고 루트 MRS에 나눠주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 그냥 꼴만 외우시면 되고 꼴만 그냥 똑같아요. 표본 표준 편차고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루트 MRS로 나눠주는 것만 생각을 해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XIK의 스타를 곱해서 서메이션 해보면 얘는 K고 얘는 L입니다. 얘네들을 곱해볼게요. 곱해고 서메이션 해보면 루트 MRS에 빠져서 MRS로 나오고요.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대로 넣어 서메이션 해보면 얘는 샘플 코릴레이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까지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원래 모델이랑 이 모델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럼 얘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스타를 바꿨다 하지만 아니 이가 그 센터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방금 위스 페이지에서 한 변환이지 센터드가 아니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이 부분도 이제 리니어 모델이니까 베타 원 햇이나 베타 원 스타나 베타 피마일 스타 다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럼 이제 원래 모델로 바꿔볼게요. 자, 루트 n-1 다 똑같으니까 제거를 했습니다. 루트 n-1 제거를 하고 이제 y 원래에서 평균 빼고 표본 평균 빼고 그 다음에 분산 표본 표준 편차로 나눈 이것만 쓸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y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x는 이렇게 바뀔 거고 베타 1은 그대로 곱해주면 얘는 그대로 곱해줘요. 바꿀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뀔 건데 그러면 양변에 안 써놨네. 양변에 sy를 곱해줍니다. sy를 곱해주고 그러고 y바를 지금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킨 거예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결과가 이건데 지금 보면은 y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럼 y바 넘어갔으니까 y바는 곱해지는 게 없죠. y바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x 부분을 잘 보면 여기에 지금 sy가 지금 계속 곱해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s끼리 묶습니다. s1분의 sy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곱해져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가 밑에까지 뒤에까지 쭉 있는 거예요. 베타 1 스타랑 베타 p 마이너스 스타는 곱해지는 게 없으니까 놔두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개수들끼리 생각을 해보면 x1에 해당하는 게 s1분의 sy고 sp-1에 해당하는 게 이 SP-1분의 sy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앞에 B1 스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았던 베타 K는 베타 K 스타에 이제 이 K가 그대로고 그 첫 번째 X K에 대한 표본 분산과 Y의 표본 분산 이거 표본 표준 편차죠. 이 두 개를 나눠준 거고 이제 인터셉트 텀 보면은 Y바 오고요. 지금 이제 X 썼으니까 X바 안 썼잖아요. 얘랑 한 거 하나 나오고 얘랑 한 거 이렇게 하면 베타 1이죠 사실. 얘랑 한 거 이렇게 쭉 나와서 베타 P-1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입실론은 뭐 SY 곱해준 이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방금 요거 했던 게 행렬 입장에서는 곱하기니까 그래서 비대각 원소들은 다 샘플 코릴레이션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X 트랜스포즈 Y 하면 Y랑 1 아까 그 했던 Y랑 X1과의 샘플 코릴레이션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얘가 보면은 RXX 비스타는 X 트랜스포즈 X가 얘가 지금 이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RXX가 될 거고 비스타는 Y죠 그냥 이거가 Y가 되니까 Y가 될 거니까 이 값은 이제 RYX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이제 인버터블하게 가역을 취해주면 비스타는 RXX 인버스의 RYX가 나온다.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다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했던 거죠. 방금 했던 거고 뭐 네, 읽어보면 돼요. 뭐 서로 다른 설명 변수들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어떡한가 그리고 어떤 그 설명 변수 그 반응 그 y에 대해 주어진 설명 변수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리스폰스에 대해서 이펙트를 거의 못 주면 걔는 버려도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아직 회귀를 하는데 되게 영향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프레디터를 아직 안 갖고 온 게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X1부터 XP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더 좋은 걸 안 갖고 온 게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다중공상성과 관련한 얘기인데 뭐 나옵니다. 보면 여기 캐릭터 베리어블이요. 일단은 언콜레이트 되어 있고요. 서로. 그리고 아직 우리가 넣지 않은 오미티 스크럽이니까 아직 우리가 생략해버린 그런 모델들이랑 이제 다 언코렐레이티드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내가 그 가족에서 음식 지출을 가족 소득이랑 저축이랑 그다음에 가장의 그 나이 이런 걸 통해서 회귀를 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얘네들끼리 뭐 이제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패밀리 사이즈 몇 명이냐 가족이 라는 변수를 이제 Z는 이런 변수 Z라고 하면 이런 변수를 안 끌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멀티콜리니티 얘기는 이제 간단히 설명 풀어드릴게요. 자, 그 얘가 정의가 안 돼도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안 돼도 베타에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어요. 다만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얘네가 정의가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스가 없어도 당연히 베타에서는 존재할 겁니다. 대신에 OLS 입장에서 보면 유니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밑에 볼게요. 자, X1, X2랑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expectation of y가 X1이라 해볼게요. 근데 얘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회귀식 만들 때 딱 하나만 나왔잖아요. 유니크하게.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이 말도 안 되게 많아집니다. 같은 회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평만 모두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러면은 여기서 쓰는 거랑 여기서 쓰는 거랑 값도 다를 거고 회귀 개수도 다를 거고 해석도 다를 건데 사실 까고 보니 같은 식이다 라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귀 개수를 어떻게 설정해도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불안정성, 언스테이빌리티가 되게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고 비슷합니다. 또 이제 x2라는 변수를 x1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얘 둘이 사실 같은 식입니다. 넣어보면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다른 피팅이 나와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해석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얘는 perfectly correlated라 돼 있어서 그냥 조금 correlated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표현되면 아예 correlate가 아예 돼 있는 거잖아요. 아예 100%.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가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회기랑 좀 달라서 어렵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펙트 오브 멀티콜리니어티가 나왔는데 다중관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피팅이나 에스티메이션이나 예측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리전 오브 옵저베이션에서만 가능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다중관성이 존재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다른 리전의 데이터를 썼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회귀계수들의 분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회귀식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리고 좀 더 특이한 게 그 전체로 봤을 때는 statistical relation, 그러니까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각각만 봤을 때는 분산이 크다 보니까 p-value가 낮아지죠. 그래서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석의 위험성, LS 입장에서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을 그대로 적용시키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캐터 매트릭스나 뭐 이런 매트릭스를 보고 그림도 보고 스캐터 플롯도 보는데 그래서 멀티콜리니티 해결하려고 이제 리트리그레이션 많이 씁니다. PCA도 많이 쓰고 베리어블 셀렉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코렐레이션 그 변수들끼리 이제 상관관계가 좀 많다 그러면 몇 개 버리고 몇 개만 가져오고 쓸데없는 변수 버리고 이런 과정이 베리어블 셀렉션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8, 9, 10, 11 단원에서 배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네, 드디어 스터디 끝났고 방학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아.